사실 어제는 이제 배터리가 간만에 반등을 했는데 그게 또 오늘 되니까 또 오른 게 또 다 뱉어버렸어요. 참 이게 언제 돌리려는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데 자 그래도 일단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이 이제 원래는 32년까지 준다고 했다가 강경책은 28년도에 있다고는 하셨지만 일단 1년 주는 걸로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불확실성 제거는 조금 된 겁니까? 더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좀 줄인 건가요? 거의 완전히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상원 통과 과정은 사실 남아 있죠. 네. 근데 하원은 상원하고는 좀 달라요. 네. 하원은 2년 임기지만 그렇죠. 상원은 6년 임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거기 이제 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4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사코.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확정된 걸로는 AMP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32년 말까지 존치가 되기를 원래 했었는데 이게 31년. 그러니까 32년 거만 날아간 거예요. 1년치. 네, 30년부터는 사실 이게 일몰되는 거거든요. 차감이 돼가지고. 네. 30년에는 75%, 31년에는 50%, 아, 32년에는 25%였으니까 25%가 날아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렇네요. 거고요. 지금 2025년 아닙니까? 32년 앞으로 6년 동안 충분히 넘치도록 받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도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 있는 BEP 업체들이 BEP를 못 만든다. 배터리 업체들이. 이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AMPC 조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FEOC 규정이 새롭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중국의 입김을 이제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배터리에서는. 네. 그러니까 중국한테 뭐 이 부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광물을 받는다든지 설계를 받는다 하는 것도 전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배당금, 이자, 로얄티. 이거 100만 달러 이상의 로얄티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기술 계약이라든지 중국 지분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미국의 포드라든지 테슬라 같은 애들이 어떤 편법을 썼냐면 라이센스만 받아요. 라이센스 비만 주고. 그래 미국에다가 건설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물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일본의 싸움이다. 근데 일본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캐파 증설에 미흡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글쎄요. 이번에 이제 소비자한테 주는 어떤 보조금들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26년 말까지 딱 아니면은 뭐 많이 팔리는 GM, 테슬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말로 다 끝나요. 그러면 전망 사업이 약간 좀 수요가 부진하면서 배터리가 좀 수요가 약간 약해질 가능성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 더더군다나 제3자 판매 방식 같은 경우도 2년간 또 유예가 됐기 때문에 2027년까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이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주가가 선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2032년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를 미리 반영한다는 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해외 우려기관 안에 금지 외국 단체 PFE라는 게 신설이 돼가지고 지분 정도가 아니고 중국 정부의 통제 수준을 광범위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원천 차단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좀 수혜가 이제 예측이 된다. 뭐 SK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스코 피처형 같은 경우도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4대 핵심 소재죠. 뭐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이게 다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산 양극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전해액은 이미 현지 조달 체계가 가능하다는 거고 분리막 같은 경우는 뭐 한국과 일본의 소수 업체만 또 생산하는 품목이잖아요. 음극재도 뭐 지금 중국 증시 가치세를 이제 탈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혜가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우려를 얘기했던 부분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죠. 개선서를 보면 이제 우리는 3년 정도 깎일 줄 알았는 세액 공제가
그게 1년만 깎였고 그 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 묻으면 안 된다는 게 들어와서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 주가 반응은 하루 반짝이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일단 투심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꺾이는 이유는 투심 자체 수급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사실. 네, 투심도 안 좋고. 이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네. 패턴 자체 조금 올라가는 듯해 보여. 그럼 그러다가 그냥 약간 시려나고. 하루 만에 확 떨어뜨려버려. 탈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누르는 세력들 뭐 제가 저번에 얘기했고 제가 네. 굳이 그걸 가했다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도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모든 주가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반등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한번 이렇게 폭락한 주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방 지지를 갖다가 굉장히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단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거 결국은 수급이 뒤따라줘야 되는 건데 그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생각 같은 건 뭐냐면 2분기 실적 보자. 그래도 늦지 않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 3분기 실적을 보고서 가자라는 어떤 그 어떤 집단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녹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그걸 갖다가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수급하고 투심이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긍정적이신 분들은 이미 사실 좀 물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계속 미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돌아가는 거 보고 가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번에 미국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손해 볼 건 없었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지를 높일 만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게 우리나라는 뭔가 EFF에 대해서 조금 그 정부나 이런 데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국이 배제가 된다면 EFF 우리 호재도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반응을 하지 않는지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우리가 ESS 시장에 대한 어떤 네. 사전 대응 능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에요. 네. 미국의 ESS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ESS 시장은 사실은 3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LFP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워낙 싸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다음에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용으로는 부적합해요. 네. 근데 BESS용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높은 C레이트. 그러니까 뭐 자동차처럼 급가속을 확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냥 쌓아놓고 네, 충방전이 느려도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천천히 했다가 이게 이제 그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도 네. 가격이 싼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주요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방심한 게 있죠. 과거에 이제 사실은 ESS 시장도 삼성 SDI라든지 우리나라들이 점유율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걸 갖다 잠시 내려놓는 사이에 거의 다 뺏겨버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중국산들이 다 들어온 거고요. 네. 그 북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산 ESS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5%,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네. 그다음에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 미국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를 갖다가 배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뭔가 심어놨다라고 한다면은 그쵸. 지금 태양광 인버터처럼 네. 백도어 그러면은 같은 거. 백도어로 뭘 심어놨다 그러면 먼저 문제가 발생하고 쾅 슬러버려 전력망이 마비되면은 그렇죠. 사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군대 차원에서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중국산 ESS 배터리를 갖다가 전부 다 유틸이 다 철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위험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LG에너지솔루션의 LFP 배터리를 갖다가 미국 미시간에서 제일 먼저 생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올해 말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는 사실은 미국의 ESS 시장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시점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ESS가 급격하게 붐을 이룬 거거든요. 네, 태양광 같이 있어야 발전이 되니까. 네.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늘어나게 된 건데 급하잖아요, 걔네들은. 네. ESS가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LFP가 아니더라도 삼성 SDI에서 3원계를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 박스. 그것도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장 가격 자체를. 경쟁력은 있나요? 그게 이제 그 기존의 그
그 관세를 갖다가 엄청나게 맞았다가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3원 계가 약간 비싸기는 해요. 네. 그래도 약간 비싼 정도니까 그쪽에서 급하면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 예, 범위까지 대신 왔다. 이제 올해 말부터는 LG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들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거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연말부터 이제 양산이 좀 돼서 가능성이 보인다면 주가는 보통 한 6개월 전쯤에는 반응을 했던 거라면 지금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김평호님께서는 지금 미국의 ESS 시장이 우리가 사실 중국한테 다 뺏긴 거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우리한테 어느 정도 지금 호재가 될 수 있을지. 글쎄요. 그게 사실은 CATL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저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값싼 인건비에다가 뭐 전기료 싸고 네. 또 조금 지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중국산 ESS의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83.7달러. 네. 근데 이게 시중 ESS 가격이 140에서 150달러의 절반 수준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10 기가와트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6.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8기가와트시, 삼성 SDI가 10기가와트시, SK온이 0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장 이 가격 경쟁률이나 이런 데서는 좀 힘든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 라인을 이제 미국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40조 원 규모로 ESS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약간 좀 딜레마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원산지 문제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한 거를 공급하도록 하는데 사실 LG 같은 경우는 북미에다가 공장이 거기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남경에다가 또 공장을 많이 지어놓은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기지의 문제, 이 문제가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초 기준에 생산 능력 90%에 해당되는 ESS를 지금 수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과연 소화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일단은 국내의 이제 사업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정부가 좀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좀 약간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미국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국도 중심을 했더니 또 국내 사업에서는 또 그게 또 발목을 잡고 참 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패권 싸움에 당사자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중국을 견제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건 분명한데 아직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국이 우리한테 시간을 얼마나 벌어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뭐 보조금 축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겠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미국도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줄 것 같다는 기대는 있는데 이 기대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미국의 중국 견제 하나만 보고 이제 가야 되는 건가요? 특히 ESS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미 다 초안을 만든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든 IRA에 의해서 우리나라 투자들이 배터리 3사의 투자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 그다음에 일본 업체들이 LFP를 공급하는 시점을 갖다 26년으로 잡고서 계획들을 다 세웠었어요. 네. 그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관세, ESS LFP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본격적으로 높이는 해를 갖다 26년으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1년 그냥 확 다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시점, 특히 LFP로 그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시점은 내년 정도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부터 생산은 되지만은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은 원래 그 로지스틱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중국의 난징 공장에서는 아시아, 일본에도 이제 난징 공장에서 나오는 거 하죠. 폴란드에서 만드는 건 유럽 시장. 그다음에 미시간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전략적인 글로벌 배분을 해놓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는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바꾼 감세법안에 포함된 AMPC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배제 원칙을 바이든 행정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했다.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거는 우리나라 업체랑 일본 업체를 제외한 대안이 있느냐? 네. 미국 업체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바꿨다고 해도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업체들이 나중에 변변한 업체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캐파가 그렇죠. 되는 업체들이. 그렇다면 그 시장을 갖다가 당분간 누가 장악을 하겠느냐라는 거는 뻔한 귀결이란 얘기인 거고요. 네. 또 하나 굳이 말씀드리자만 일본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캐파 증설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캐파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손실까지 무릅쓰면서 또 비난을 무릅쓰면서 진짜 엄청난 투자를 한 그 승자가 결국 그 열매는 누가 가질 것이냐. 결국 이런 치킨 게임에서 옛날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 삼성전자가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을 때 다 비웃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나중에 그 몇 년 후에 그 과실은 누가 따먹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은 최소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승자는 앞으로 한 우리의 1년, 가능성이 작게는 1년, 2년을 놓고 볼 때는 과연 어느 나라 업체가 될 것이냐는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김총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드리면 최근에 배터리 업계의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좀 나서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이런 거 나오면 그래도 좀 바닥인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LFP도 내년부터 뭔가 좀 해볼만 하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그래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고개를 좀 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무리 있는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SDI 임원들도 뭐 자사주 매입을 했잖아요. SDI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그래도 좀 그 흐름들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완전 접점은 아니지만 거의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이다. 네. 뭐 어제 오늘 좀 약간 희비가 또 엇갈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배터리 업체들이 전에 보면은 고점일 때 매도를 하면서 참 모럴 해저도 비슷한 어떤 행보들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런 행보들이 오히려 그 투심을 뭐 이끌어오는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2분기 실적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밸류 수준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겠다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원식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